혹시 아직도 그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아니, 몇십 년 전 일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선명한 걸까요? 그 후회 하나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후회를 놓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후회가 어떻게 우리 삶 전체를 조용히 무너뜨리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받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어떤 장면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생각이 아직도 여러분 곁에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김태진 씨는 올해 68입니다. 경기도 수원 작은 빌라 302호. 방 2개짜리 집에 혼자 삽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커피를 한 잔 끓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그리고 또 시작됩니다.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태진 씨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는 후회가 하나 있습니다. 35살, 한창 일할 나이, 작은 사업을 시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진 씨는 거절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가족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성공했습니다. 지금 제법 큰 회사 대표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생각이 시작된 게, 내가 그때 했더라면, 내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후회가 단순히 사업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퍼져나갔습니다. 인생 전체로. 나는 원래 겁쟁이였어. 나는 항상 중요한 순간에 도망쳤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후회 하나가 자기 전체를 부정하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태진 씨가 딱 그랬습니다. 은퇴 후 혼자 지내면서 그 생각은 더 깊어졌습니다. 바빴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과거는 이미 없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 즉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태진 씨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 그날 오후를 매일 아침 다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후회를 놓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뇌가 완결되지 않은 일을 계속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아주 흥미로운 특성이 있습니다. 끝난 일보다 끝나지 않은 일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숙제를 다 했을 때보다 숙제를 하다가 멈췄을 때 그 숙제가 더 계속 생각나는 경험 해보셨죠?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뇌는 그걸 끝났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내 마음 속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꺼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마치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일어난 일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뇌는 영원히 그 파일을 닫지 못합니다. 계속 열고,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괴로워합니다. 태진 씨가 딱 이 상태였습니다. 30년째 같은 파일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열 때마다 다시 그날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시 그날의 후회를 살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해 두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생을 바꾸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정숙 씨는 올해 72입니다. 전라북도 전주 아파트 10층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딸 하나가 서울에 살고 아들 하나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정숙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16살이던 해, 그 아이가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반대했습니다. 그게 무슨 밥벌이가 되느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기타를 부숴버렸습니다. 진짜로. 아들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아들은 캐나다에서 IT 회사를 다닙니다. 성공했습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명절에 전화 한 통 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왜 나는 그때 그랬을까? 왜 나는 그때 그 기타를? 왜 나는? 정숙 씨는 밤마다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16살 아들의 눈빛을, 뭔가 꺾이는 소리가 들리던 그 순간을. 그날 이후 아들은 다시는 엄마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그때 그랬을까? 왜 나는 그때 들어주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하지 못했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정숙 씨는 지금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역설적으로 아들과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책하느라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그날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날을 인정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또 다른 명언이 있습니다.
미움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데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정숙 씨가 쥐고 있는 그 숯. 그게 바로 자책이었습니다. 남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숯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걸 꼭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반복됩니다. 후회를 놓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자책이 습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책은 처음에는 반성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반성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자동으로 내 탓으로 돌립니다. 더 무서운 건 자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자식과 저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나는 왜 이럴까? 비교가 시작되면 자책이 더 깊어집니다. 자책이 깊어지면 비교가 더 잦아집니다. 이 둘이 서로를 먹이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멍은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후회였는데 나중에는 내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숙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기타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자신이 나쁜 엄마였다는 생각, 아니, 나쁜 사람이었다는 생각으로 커져버렸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자신이 떠오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걸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후회를 놓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후회란 무엇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다르게 바꾸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난 일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 이걸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과거는 못 바꾼다는 걸. 그런데 마음은 계속 붙잡습니다. 혹시라도 다르게 될 수 있을 것처럼 조금만 더 후회하면, 조금만 더 반성하면 뭔가 달라질 것처럼. 하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 고통만 커집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물을 손으로 잡으려 합니다. 물은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더 꽉 쥐면 물이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손만 아픕니다. 후회도 똑같습니다. 붙잡을수록 고통만 남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후회를 붙잡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태진 씨는 30년을 후회하느라 지금 살아있는 30년을 흘려보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을 그리워하느라
지금 곁에 있는 딸에게 마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로 내려놓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후회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후회를 없애려 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잊어야지. 그런데 없애려 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또 그 생각이 왔네. 그랬구나. 그때 많이 힘들었겠구나.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생각의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그때의 정보로, 그때의 감정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보면 당연히 다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태진 씨가 사업을 거절한 것도 그때의 태진 씨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가족이 걱정돼서, 실패가 두려워서,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의 나였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잘했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찾으십시오. 과거는 못 바꿉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정숙 씨가 아들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딱 하나만. 이렇게 해야 지금이 살아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부처님 곁에 도윤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총명하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웃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느냐?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릴 때 아버지께 큰 잘못을 했습니다. 화가 나서 아버지께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그날이 떠오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해도 집중이 안 됩니다. 저는 그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지금 내 손에 흙 한 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흙을 꽉 쥐어라. 도윤은 상상으로 꽉 쥐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지금 그 흙에서 꽃이 피겠느냐? 도윤이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꽉 쥐고 있으면 꽃이 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 흙을 땅에 내려놓아야 꽃이 핀다. 후회도 마찬가지다.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무언가 피어난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내려놓으면 아버지를 잊는 것 아닙니까? 내려놓으면 그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다. 내려놓는 것은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너의 아버지는 내가 매일 괴로워하길 바라겠느냐? 아니면 잘 살길 바라겠느냐? 도유는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사건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사건을 붙잡는 마음이 주는 것이다. 후회는 붙잡는 순간 고통이 됩니다. 놓는 순간 자유가 됩니다. 그때의 선택이 틀렸다 해도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후회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없애는 게 아닙니다. 잊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땅에 씨앗을 심듯이 살며시.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살아납니다. 지금 이 하루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삶이 새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매주 이런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곁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 명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